정책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환경성, 고정효과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합치성은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정관 또는 기타 자료를 검토해서 합치성을 분석하게 되고요. 또 과거 그 기관이 추진했던 사례나 다른 법령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그 개발 사업이 상위 계획과 일치하는지, 예를 들면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등에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주무부처 및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 부처와 지자체가 공기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고요. 또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여건, 인력 및 재원의 구체성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성은 예타 분석 이후 대기, 물, 소음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자문,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만 계속 발전이 되고 낙후 지역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우려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낙후도 지수 또는 지역 간 산업 연관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경제발전 효과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낙후도 지표 8개로부터 지역 낙후도 지수를 산출합니다. 지역 낙후도 지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등 8개 지표가 있고요. 측정 방법도 각 지표에 따라서 상이하게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지표 중에서 가중치는 AHP 구조 설정, 전문가 설문조사 이후에 결정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을 한 다음에 표준화된 지수와 가중치를 적용해서 지역 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산정 지표는 방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 측정입니다. 최종 수요의 변동이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측하는 것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투자액이 되는데, 이러한 투자액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산정된 부가가치 유발액을 지역 내 총 생산액으로 나눈 지수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가 크면 클수록 본 개발 사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모 개발 사업의 투입액이 약 2천억 원이며 산정된 부가가치 유발액은 1144억 원입니다. 그 지역 내 총 생산은 285조 원인데요. 258조 원인데요. 활성화 효과 지수는 0.0443%입니다. 참고로 2008에서 2010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을 보면은 0.3431%입니다. 이 예시에서 이 개발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다른 여타 사업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효과 분석은 고용 유발 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건설기관과 운영기관을 구분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건설기관의 고용 효과는 지역 간 산업 연관표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운영기관의 고용 효과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대안의 운영 인력 계획 또는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고용 인력 계획을 준용해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 효과 예시입니다. 일단 항목은 고용 여건, 고용 안정, 훈련 및 교육 등등 7개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본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고용 여건은 상, 고용 안정은 하 등등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AHP 종합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평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분석은 크게 봐서 본 개발 사업 자체의 재무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행하는 기관이 재무 안정성이 있고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구분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 자체 재무성은 계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공공기관의 재무 안정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은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투자 방식에 하는 평가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은 성격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타에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에 제시된 개별 사업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 기준 시점과 분석 기관은 경제성 분석과 동일하게 착수년도와 끝나는 기간 적용해서 기준이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구체적인 사업기간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시설 내구 연화에 따라서 분석기간이 설정됩니다. 재원 조달 원천별 투입 시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 즉 부채가 있는데요. 재무성 분석에서는 자기 자본이 먼저 투입되고 그 이후에 부채가 사용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을 때는 자기 자본, 정부 보조금, 타인 자본 순으로 사용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차입금이 있을 때 이 차입금의 차입 조건을 잘 분석을 해야 되겠고, 차입 조건이 만약 사업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과거 유사 사례, 유사 기관, 유사 조건을 반영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재무성 분석 방법에서 투자안의 가치 평가 방법은 경제성 분석과 유사하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현금 흐름 활용법, 즉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 추정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모든 사업의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감안해야 되고요. 매몰 비용, 즉 예타 분석 이전에 투자된 매몰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기존의 설비나 토지 건물 있을 때는 기회비용을 감안하고, 또 추가 사업 기회, 경비 배분 등을 감안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게 됩니다.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성 분석의 사회적 할인율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를 재무적 할인율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빌려오는 부채에 대한 자본비용과 그 공공기관이 그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드는 자본비용, 이 두 개의 자본비용 가중평균에서 4.5%를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추정해서 재무적 할인율로 쓰고 있습니다. 비용은 경제성 분석에서 총 사업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만은 시각이 다른 것은 현금 흐름 면에서 관점을 두고 비용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 항목은
총 사업 항목이 모든 현금 흐름의 항목이 되겠는데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이러한 현금 흐름이 있고, 운영비는 매출원가, 유지보수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편익,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재무성 분석에서는 현금 유입을 수입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주택용지, 영리성 시설 등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매출액 추정을 위해서 시장 여건, 전략, 판매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추정된 판매 수량의 단가를 곱하면 매출액, 즉 총 현금 유입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할인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적 할인율 4.5%를 적용을 하고요. 잔존가치에서는 마지막 연도의 부의 비용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잔존가치는 마지막 연도에 남아있는 수입이 되겠죠.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부의 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물가 변동률이 매년 일어날 경우에 물가 지수를 통한 보정이 필요하고요.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라는 지수를 사용해서 물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건설 용역이나 공사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발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률 또는 낙찰률을 고려해서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민감도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비용과 수입 측면에서도 많은 불확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요소인 사업비, 원료비, 수요 등 변화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민감도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현재 재무 상태와 사업 추진이 그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투자비와 운영자금에 대한 조달 가능성, 추가 재원 조달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는 정성적, 계량적 요인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수익성 진표, 차입금 상환 능력, 재무 레버리지를 볼 때 종합점수 3점, 2점, 3점, 4점 등 종합평가로 19점이 나와 있고 비교적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가능성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즉 부채로 조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성 자체 재무성 평가뿐만 아니라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할 적절성 그리고 수행기관의 재무 안정성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자기자본과 차입금 조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기자본 조달 가능성은 과거 5년간 그 기관의 순현금 흐름의 연평균을 분석을 하고요. 차입금의 경우 과거 부채 대비 차입금 규모, 또 최근 5개년간 평균적인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하고 있는지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 국고나 지자체 지원 항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재무 안정성의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부채의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채의 조달 계획과 상환 조건을 분석하고 유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 조건을 비교 분석합니다. 그래서 추정 재무 상태 및 연도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부채 상환 개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자기자본, 자체자금 또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를 구분해서 재원 조달 가능성 평가 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원인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은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은 정성적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석 경과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척도가 서로 다른 정량적 분석의 평가 항목을 통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개별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AHP 분석적 계층 화법 분석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AHP 기법의 절차로서는 첫째, 사업의 개념화, 평가 기준 확정, 계층구조 설정, 가중치 측정, 선호도 측정, 종합점수 산정, 환류 과정을 거쳐서 종합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HP 평가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연구진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평가자로 되어 있고요. 이 평가자는 공공성 평가와 수익성 평가를 AHP 조사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HP 평가 항목 구조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HP 평가 항목 가중치는 공공성이 70%, 수익성의 3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공성 70% 중에서 경제성은 28에서 35%, 정책성은 35%에서 42% 가중치가 부과되고 있고요. 30%의 수익성 지수는 재무성 20%, 재무 안정성 10%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항목에 대한 평점은 경제성 분석이나 지역 낙후도, 재무성은 계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기타 항목은 정성적인 판단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별 가중치와 대안들의 평점을 곱해서 대안별로 종합평점이 나오고 이 대안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대안이 AHP 모형에 의한 선택 대안이라고 간주되는데요. 보통 AHP 종합점수가 0.5 이상일 경우 적절한 최적의 선택 대안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따라서는 응답성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응답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자에게는 의사결정을 다시 수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비일관성을 줄이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환류 과정을 거쳐서 종합평점을 근거로 사업시행 대안 또는 다른 대안 간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정책 담당자에게 제시할 정책 제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 경위, 쟁점 분석, 공공성, 수익성 등을 평가해서 종합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공익성과 수익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HP 평가 등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이후에 본 사업의 한계점 또는 고려해야 될 정책 사안을 연구진은 최종적으로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 조사 결과 예시입니다. 서울시 어느 지역에 위치한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규모, 부지 면적, 연면적 이러한 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 총 사업기간, 사업 주체, 사업 조달 기관에 나와 있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의 비용편익 비율은 1.0,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용편익 비율은 1.19입니다. AHP 시행 점수는 0.571로서 예비타당 조사의 사업계획안이 종합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